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월요일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광폭 행보, 화보 찍나 정상활동이다.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근 봉사활동부터 외교 면담까지 다양한 공개 일정을 하고 있죠. 조용한 내조 약속은 어디 간 거냐. 야당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못 가는 곳을 선별해서 참석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빨래방 봉사활동, 전통시장 방문, 순직 경찰 가족 위로, 납북자, 억류자 가족 만남까지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소화한 공개 일정 모두 7개라고 하죠. 이달 들어서는 11건의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취임할 때 분명히 조용한 내조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고 뭔가 국정에 좀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문매를 좀 막고 있는데 제2부속실을 폐지를 한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화보 전시회라도 준비하고 있는 거냐, 조용한 내조는 없고 공적 권력을 동원한 사적 욕심 채우기만 보인다. 지난달 물러난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김건희 여사 대학원 동기죠. 김승희 선임 행정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이 측근 챙기기 아니냐, 정실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량을 기준으로 한 인사였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이렇게 일축해버리는 거 한두 번이 아니죠.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영부인이 와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거 많았다는 건 뭐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니까요. 예, 대통령실 주장인 거죠. 뭐 기후변화, 환경 관련 행사 뭐 이런 것들만 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고,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사진을 정말 화보집을 연상시킬 정도로 과하게 좀 찍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좀 자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한다. 고용세습 중요하죠.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반드시 뿌리 뽑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이제 지시를 했는데 주로 노조를 겨냥을 한 거겠죠. 노조 그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자식의 취업 자리까지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어떤 고용세습의 악순환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것도 경우가 좀 다르죠. 노조 조합원이 사측에 좀 기여한 바가 크다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사회 통념상 좀 부득이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세습시켜준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용세습의 대표적인 예는 초부자층입니다. 예, 초부자층은 이렇게 감세를 해주고 대기업들은 노골적으로 고용세습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노조만 때려잡는 것이 좀 그리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고용세습 조항 유지한 혐의로 노동조합법 위반이죠. 뭐 민주노총, 금속노조 뭐 위원장들 이렇게 지금 노조의 관계자들을 입건한 사실도 좀 밝혀졌는데 노조만 때려잡을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 고용세습을 폐지를 하고 공정한 경쟁을 열어놓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돈봉투 의혹에 깊이 사과, 고개 숙여 송귀국 요청.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021년이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 정확한 사실 규명 그리고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도 드린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당 차원에서 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 정치 검찰의 어떤 탄압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민주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태원 참사가 난 이후에도 이렇게 제대로 사과를 안 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뭐 가타부타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 수습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재옥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신중히 추진하겠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해야 한다. 예비 타당성 면제 그 대상을 좀 완화하는 법안이 이제 개정안이죠. 통과가 됐어요. 이제 5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을 하는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뭐 선심성 정책 아니냐.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선심성 정책을 좀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일각에서 제기가 돼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준칙도 법제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얘기가 나왔죠. 재정 준칙으로 법제화를 하는 법안을 좀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건데 이제 민주당이 부정이라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부가적인 조건을 건 겁니다. 이거는 기사가 이제 민주당은 좀 부정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뭐 동의를 하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세수보다 지출이 더 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재정 준칙인 것인데 그것에는 뭐 다들 동의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좀 갈리는 건데 민주당은 부정이고 국민의힘은 긍정이다 뭐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각자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는 좀 미온적이었고 어느 당에서는 좀 적극적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비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이제 주로 완화가 되는 그 대상이 SOC 관련일 건데 중요하죠. 지금의 상황에서도 지역의 어떤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 정책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이밍이 하필 내년 총선을 1년 정도 남은 건데 1년 앞두고 이렇게 포퓰리즘이다. 민생 법안은 뒤로 하고 이렇게 선심성 법안 뭔가 좀 패푸는 듯한 이런 법안만 내서 민심을 얻어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건데 재정 준칙 같은 경우는 법제화까지 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일들이 있고 여야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고 국제적인 입장이 거기서 좀 양보를 하지 않고 서로 간 중재를 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또 재정준칙 법제화도 좀 멀리 날아갈 것 같고 OECD 국가 중에 지금 37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사리포트 정치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시사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